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기자 엄윤주입니다. 저는 경제부 소속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국내 경제 정책 방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하는 일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취재하고 또 알아보고 보도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는 정치도 있고요,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요. 각양각색의 부서들마다 동일하게 통용되는 게 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모르는 것, 또 정부에서 알리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를 하고 좀 더 보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기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기자들의 하루 일과는 조간 뉴스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일간지를 비롯해서 경제지까지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타사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주로 확인을 합니다. 이때 단독이나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미처 빠뜨린 부분의 경우에는 출입과 동시에 출입처 담당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기사를 씁니다. 또 이후에는 취재 내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이 좀 취재하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뒤에는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현장이 필요하다, 현장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촬영 기자와 함께 현장을 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녹취도 따면서 좀 현장성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장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는 기사를 쓰면서 회사를 복귀를 하고요. 복귀와 동시에 기사 승인을 받고 이후에는 한 2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함께 마칩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꼭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취재원과의 만남입니다. 누가 보면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 아니야, 티타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뉴스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취재거리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시기에 가장 핫한 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이게 제게는 좋은 소스가 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간혹가다 운 좋게는 단독 보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 만남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게 약속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기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가서 직접 보여줘야 하는 기사들이 많고 이 촬영 기자와 함께 카메라를 통해서 담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려운 단어를 써서도 안 되고요. 쉽고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한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신문 기자는 글로 현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또 좀 더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문구가 많은데요. 눈을 감았을 때 현장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방송 기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매체가 많이 활발해지면서 1인 미디어도 많아졌고요. 기자라고 칭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책임감을 보다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정교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 방송 기자, 또 신문 기자보다 유튜브 기자들이 더 신뢰성이 있다, 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존 매체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 제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했고요. 남들이 모르는 내용을 제가 막 알려주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없어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꿈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TV를 봤는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어요. 뉴스를 전달하고 또 남들이 모르는 내용을 먼저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를 선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진학할 때도 어떤 전공이 내게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바른말, 고운말 하면 아나운서가 되기 쉽지 않을까, 또 좋은 글, 또 좋은 문구들을 많이 보면서 내 양식과 학문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면서 좋은 책들도 많이 봤고 소설 쓰기나 각종 글도 많이 쓰면서 제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꿈이 원래 아나운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꿈을 이루긴 이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제 옷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아이템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임하는 장수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는 아나운서로서 정해진 대본 안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이 내 적성과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기자처럼 열정적으로 내가 알아내고 싶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전쟁하듯이 나도 치열하게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아니라 기자로 직군을 변경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기자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기자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뿌듯했던 게 내가 역사의 산 증인으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였습니다. 참 기자하기 잘했다, 보람을 느낄 때도 많았는데요. 제가 올해 5월까지 정치부에서 출입을 하면서 국회에 있는 정당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운 좋게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까지 현장에서 취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사실 모든 기자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와 같이 국가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취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비교적 운 좋게 낮은 연차에서 이 경험들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에게 내가 궁금한 것들, 또 국민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직접 물어보고 또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유세 현장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체력적으로 부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정말 대단한 현장에 있었구나. 이 현장은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게 모든 기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참사를 겪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가까이는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요. 제가 입사를 한 지 1년 차 때 발생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제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는데요. 기자로서의 책임감 또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회적 참사라고 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만나야 하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공감하는 데 넘어서서 슬픔이 너무 저를 짓누를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오히려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정말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 특히 가장 힘들었던 게 유족 취재였거든요. 유족분들은 정말 슬프잖아요. 한순간에 가족들 또 친구들을 잃는 슬픔도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기자로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입을 정말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기로 그런 사회적 참사를 겪을 때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힘든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사회가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많이 느끼게 됐고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아직은 저연차라서 여러 취재 부서를 돌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고 또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는 저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기자가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기사를 봤을 때 이건 엄윤주 기자가 쓴 기사라면 믿을만해, 이건 괜찮은 기사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전문 분야가 무엇일지, 내가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지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인데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나에 맞는 전문 분야를 찾고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전문성 있는 기자가 꼭 되고 싶습니다.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을 꼽으라고 하면 유연한 사고와 끈기를 꼽고 싶습니다. 우선 유연한 사고라는 거는 기자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에 있을지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재난 현장에 뛰어들 수도 있고요. 기획 보도를 하다가 정부 출입 기자로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드 전환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직된 사고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사실 내 상식선에서 도대체 왜 저랬을까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일지라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이들의 목소리를 또 담고 또 다른 목소리를 담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끈기는 근성입니다. 기자로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언제 사건이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기획 보도를 하다 보면 취재가 막혀서 답답하고 진짜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수백 번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기고 또 극복을 해야 좀 더 뜻깊은 기사를 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끈기라고 하는 거는 독종 같은 근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타사 보도를 볼 때마다 승부욕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놓쳤지만 타사는 알고 있는 정보들, 일명 단독 보도를 보면서 사실 화가 날 때도 많고 나는 왜 이걸 못했을까 좀 답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좀 승부욕이 있는 또 근성과 끈기가 있는 기자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로서 필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가 어떤 분야의 기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기자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신문 기사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국내 상황이 아니라 해외 상황도 좋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학식과 견문의 폭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책도 많이 읽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필사도 하면서 틈틈이 글쓰기 실력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가 제게 해주신 말이 있는데요. 좋은 기자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 좋은 인간부터 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안테나를 갖고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자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뚜벅뚜벅 기자의 꿈을 걸어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